법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는데요.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인 차입금 등의 부채가 많으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부채비율이 높으면 신용평가의 불이익은 물론 외부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먼저 부채 비율이란 기업의 총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즉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입금 등의 부채가 많을수록 부채 비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채 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정 규모의 부채는 차입금을 통해 회사의 유동성 확보와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어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된다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안 될 수가 있고, 정부의 각종 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성장성 및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도 많고, 부채 비율이 높은 사유가 사업 확장이나 투자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 단기적인 사유로 과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창업 초기의 기업들은 운영자금 조달과 투자 등으로 대부분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부채가 없다면 좋은 회사일까요? 전체적인 재무 구조를 봐야겠지만 부채 비율만 놓고 본다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경영을 하거나 자금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부채도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 상환 능력 내에서 외부 자금을 차입해서 시설 투자나 운영 자금 활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채는 은행 등 금융권의 차입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입 채무나 선수금 같은 경우도 부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부채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무이자부 부채로서 적극적인 영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채는 일시적으로는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운영에만 문제가 없다면 효자 노릇 할 수 있는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채는 그 구성의 적절성과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다면 재무 안정성은 확보되고 금융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자금 운용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너무 높다면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기업이 아니라면 적정 수준 이하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 부채 비율 또는 적정 부채 비율은 교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금융권 기준으로 볼 때 금융권에서는 100%에서 200% 이하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100% 이하면 양호한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300%를 초과한다면 자금 융자에 다소 애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공적 기관에서는 금융기관보다 부채 비율이 다소 높더라도 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 신청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은 20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재무 건전성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자금의 조달에 애로가 없습니다.
그럼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서 법인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시는 것처럼 자본금 증자입니다.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 시에는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 비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자본금 증자입니다.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춰 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대출 원리금 회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신용등급 평가 시 좋은 평가를 받거나 낮은 대출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자본금 증자를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1인 주주가 아닌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불균등 증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재평가입니다.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자산 규모를 늘리는 방법인데요. 통상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무상태표 상의 토지의 금액은 과거 취득 당시의 금액이기 때문에 취득 후 몇 년이 경과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반영함으로써 자산 규모를 늘려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들어온 대표이사의 자금은 가수금으로서 회계상 부채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또한 부채 비율을 높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가수금을 환원하면 부채가 감소하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지겠지만,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가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면 부채 비율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수금 출자 전환도 자본금의 증자와 같은 것이지만, 대표이사의 자금을 추가로 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하는 일반 증자보다 이미 부채로 잡혀 있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것이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이나 영업권이 있다면 이 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증자함으로써 부채 비율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나 법인 설립 후에 법인의 대표이사의 특허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해서 법인으로부터 받을 양도 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출자 전환한다면 부채는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함으로써 부채 비율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운영 목표가 영리 추구니까 높은 순이익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렇다고 마음먹은 대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기 년도에 금융권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면 부채 비율 감소를 위해서 당해년도 단기 순이익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계획한 대로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인위적으로라도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켜야만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인건비의 감축, 승용 자동차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처리의 유예, 배당의 보류, 매출 매입의 조정, 재고자산 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감축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를 감축시킬 수는 없으니까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감축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재고자산의 조정은 비상장 법인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과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장 세무사와 잘 협의 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